안녕하세요.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과 부작용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여기 보이듯이 제조 품질 관리 CMC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HLB는 말기 위험 NDA를 준비하면서 이미 리보세라닙에 대한 CMC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합니다. NDA가 지연되면서 준비가 될 것들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임상시험 결과는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입증하는 거라면 CMC는 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CMC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승인을 받기도 힘들고 생산도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이 CMC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관계자가 말하기를 CMC 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니까 신약 생산 인프라를 조속히 갖춰 즉시 전세계 환자들에게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FDA 신약 승인을 받고 나서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즉시 하겠다는 뜻이죠. 어떤 제품이든 하루라도 빨리 팔면은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죠. 그리고 혹시나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서 FDA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4월 11일자 뉴스 기사를 보니까 CGMP를 보완하는 등급제 품질관리 완성도 기준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등급제로 어떤 기준을 또다시 도입한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 일단 주요한 목적은 완제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죠.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느냐? FDA가 보고서를 냈는데 현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의약품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의약품이 왜 부족할까? 환자들한테 제공이 제대로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60% 이상이 의약품 품질 이슈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품질이 안 좋아서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슈는 코로나 백신 때도 있었습니다.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었던 노바백스. 물론 제대로 된 백신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본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품질 이슈에서 계속 발목이 잡혔었죠. 미국 정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도와줘도 결국 품질 문제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다가 굉장히 늦게 출시가 되었죠. 물론 그래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아예 출시조차 되지 못했던 코로나 백신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임상시험 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코로나 백신들도 100몇 개가 넘었습니다. 어쨌든 노바백스의 사례만 봐도 의약품이 생산되려면 이 품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품질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출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백신이 부족했었잖아요. 초창기에 백신이 부족해서 선진국들만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백신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국가별로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의약품 부족 현상을 단기적으로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넘쳐나는 백신을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그냥 맞춰줬죠. 그래서 FDA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의약품 부족의 문제는 품질 이슈다. 그래서 이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게 제조사의 품질관리 성숙도 평가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QMM이라고 하는데요. QMM의 QM이 Quality Management입니다. 말 그대로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등급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 지난 4월 5일에 FDA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White Paper라고 하는데요. 잠깐 백서가 뭔지를 보면은 이 백서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죠. 행정의 각 부처가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이런 공식 보고서인데 원래는 영국 정부가 외교 상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지가 백색이었기 때문에 백서, White Paper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행정백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 일반 개인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죠. 그리고 FDA는 미국 정부 기관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서라는 것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외교 상황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범위가 넓어져서 뭐 정치, 외교, 경제 이런 각 분야에 대하여 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더 넓어져서 FDA는 이제 의약품에 관련한 것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백서는 정보기술에서 또 말을 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오래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백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백서라는 말을 들었던 게 블록체인 공부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오래됐는데 IT에서 백서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운용과 철학 또는 기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선도적 입장에 있는 제품의 설계자가 작성한 논문을 가리킨다. 설계자가 작성한 논문이 백서죠. 그 옛날에도 블록체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마음먹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조금 관심을 갖다가 접어버린 것이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말이죠. 그때 컨퍼런스 같은 거 가가지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텔릭도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FDA에서 의약품 부족 문제가 왜 발생하나 살펴봤더니 품질 때문이었다. 그러면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조사의 품질 관리 성숙도를 측정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한마디로 등급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등급을 매긴다면 자연스럽게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의 기업들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FDA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채찍질을 해야 열심히 품질을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의약품 제조 품질 등급을 공개하면서 품질이 낮은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좀 쪽팔림을 주면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급이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이 조금 의심하게 되고 저 기업은 품질이 조금 떨어지나 보네. 좀 못 믿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가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장막을 싹 걷어내고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를 순위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순위가 매겨지면 꼴등, 꼴찌는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위로 열심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 이슈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QMM이 도입이 되고 작동하게 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래도 제조 품질이 낮은 제약사겠죠. 그리고 수혜를 받는 건 제조 품질이 높은 제약사일 겁니다. 옛날에는 소위 어중이 떠중이랑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등급으로 내 자신을 멋있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조 품질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 품질이 좋은 제약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제조 품질이 떨어지는 제약사는 시장의 불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을 바꿔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결정이 조금 더 투명화되겠죠. 왜냐면은 어떤 제조회사가 조금 더 품질이 좋은지를 등급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품질 등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국, 환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투명하게 품질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서 바이오협회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FDA가 추진하는 QMM 등급 공개는 제네릭 의약품처럼 가격 경쟁이 심한 의약품군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약들은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조 품질에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이가 구매 의사결정을 가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에서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항암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쓸 수 있는 약이 이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초창기에
간암치료제로 소라페닙이 등장했을 때 그 약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조 품질, 등급 공개 이런 것들 순위를 매겨봐야 다른 약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약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경쟁약이 없으니까 혼자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 제네릭 의약품, 카피약, 복제약들은 워낙에 출시된 약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품질로 이제 등급을 가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HLB의 리보세라닙은 이 QMM 등급 공개에서는 제네릭보다는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QMM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이 CGMP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CGMP를 거쳐야지 일단 출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CGMP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조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CGMP를 만족해야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고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시된 제품들 중에서 이 QMM으로 등급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CGMP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들어가는 의약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CGMP조차 충족을 하지 못하면 아예 출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출시가 된 약들 중에 등급을 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CGMP를 거친 것들 중에서도 이제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QMM으로 가는 단계가 반드시 CGMP는 거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보세라닙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QMM을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CGMP를 만족할 수 있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DA가 지금 최근에 이 QMM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신약 개발 회사보다는 제네릭 개발 기업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QMM이 도입될 때 이제는 등급이 낮으면 판매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지만 FDA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리콜 문제, 시설 문제, 이런 품질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지금 판매, 주가 이런 것보다 품질이 문제다. 그래서 등급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하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CMC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사실과 최근 FDA가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QMM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LB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CGMP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장기적으로는 FDA가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등급제 QMM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세 줄 요약입니다. 의약품 부족의 60% 이상이 품질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FDA는 등급제 QMM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2022년 4월 5일 FDA는 QMM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